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해외 자원 개발, 이른바 자원 외교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원 외교는 성과가 10년 그리고 3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야권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회고록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원외교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기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우물가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봤는데요. 네. 참 어이없는 평가입니다. 정말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네. 자서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그 자원 외교, 자원 개발에 대한 네. 그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숫자는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좀 축소, 은폐하려는 이런 것들이 엿보였습니다. 우선 20년, 30년 기다려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또 참 분노하시는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주 공장 네. 2조가 들어갔는데 네. 329억에 이미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네, 그것을 왜 10년, 20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직접 자원 외교를 한다고 네. 국민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외국에 가서 MOU를 맺고 이런 사업들이 이미 네. 실패로 끝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달라, 이것은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미 여러 가지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들 많기 때문에 이거를 20, 30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비판이 실제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야당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인 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네.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준 어떤 자료, 예를 네. 들면 뭐 총회수율이라는, 네. 이거는 사실 앞으로의 그 어떤 희망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한 20년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나 근거를 가지고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서전을 내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다. 따라서 이것은 오랫동안 그 유전 개발을 했던 서구의 많은 해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그 끝에 시추를 해서 실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야당은 자꾸 실패한 사업만 몇 개를 꼬집어내가지고 단기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뭐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겠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위험이 높고 또 대신 성공을 하면은 수익이 대박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은 네. 그렇게 이제 탐사 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탐사는 땅속에 아직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뭐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탐사보다도 네. 개발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해외 자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미 확인된 경제성이 있다고 판명이 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을 지은 거죠. 네. 그러면 공장을 지었으면 거기서 생산품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지금 몇 년째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그래서 자원 3사는 빚더미에서 사실상 뭐 한두 개 회사는 거의 부도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내가 뭐 성공을 시켰고 아니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 네.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성공한, 이렇게 꼽을 만한 것들은 아예 없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네네. 뭐 몇 개는 이게 성공한 것도 있죠. 그러나 전체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네. 비교를 해보면 네.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네. 높은 사업으로 볼 만한 것은 아주 그 전체 사업,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로 보자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다, 이런 것이죠. 네, 뭐 일부 뭐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자원 3사를 통해서 직접 그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사업들이 한 26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네. 하베스트에서는 2조를 날렸고요. 네. 그다음 가스공사가 캐나다의 그
광구를 잘못 싸서 네. 6천억의 손상차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암바톱이 이거는 현재 들어간 돈만 약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네. 앞으로도 이게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지 정상화될지 모릅니다. 네. 저희들은 사실 그 두 개 사업이 네. 앞으로 그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킬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만 해도 그래서, 네, 그것만 해도 하여튼 몇 조가 되는 거죠. 네. 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 이라크에도 사실상 그 서명 보너스를 포함해서 한 4천억, 그 다음에 SOC 사업에 한 7천억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것의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주바이르를 비롯한 일부 유전에서 성공은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것을 아주 잘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총 26조 투자해서 이미 손실만 5조 네. 2천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명박 네.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해외 자원에 투자한 거는 26조가 맞다. 그렇지만 26조 가운데 46조 원은 이미 회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산자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보면 회수 예상액이 26조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총 회수 전망액은 40조. 그러니까 이미 4조 원을 회수했고 거기다 26조를 더하니까 30조 원 정도의 그 회수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총 회수율은 114.8%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도대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6조를 투자했는데 이미 4조 40억 달러 4조를 회수했다 이렇게 라고 하는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네. 뭐 4조 회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한 13%밖에 안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앞으로 뭐 26조 정도 더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만든 자료에 그 이제 총 회수율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것은 그냥 희망 지수를 적어 놓은 것이죠. 희망 지수. 네. 네. 그것에 불과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도 지금 뭐 이렇게 R&D도 하고 뭐 제품 개발을 해서 어렵고 또 생산 설비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이렇지만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아주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나 그렇게 자본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되고 없는 거죠. 예. 네.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 같아요. 나 그런 분이 어떻게 기업의 CEO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자원 3사는 네. 지금 총 부채가 56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2007년에 14조였던 그 자원 3사의 부채가 56조로 늘어났습니다. 네, 42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도 갚기에 버거운 것이 자원 3사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20년 뭐 30년 후까지 그런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존재할 수 있는가?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경로로 밝혔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VIP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상득 전 의원이 네. 직접 다니기도 했고 또 한승수 전 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자원외교 현장에 가서 출장 MOU를 뭐 체결하고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명토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이 맡았다.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한승수 총리가 실제로 이 자원외교의 총괄 사령탑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지금 자원외교를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네. 그것을 온 국민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자원외교, 소위 우리가 이제 VIP 자원외교라고 부릅니다. 네. 45건의 MOU가 있습니다. 네. MOU 중에서 28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은 11건. 그리고 한승수 전 총리는 4건.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정상이 와서 한 게 2개. 이렇게 45인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밑에서 한 거니까 나는 가서 그냥 사인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승수 총리에게 한승수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저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자기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도 책임을 밀어버리면 저는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45건의 VIP 자원외교 가운데 무려 28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했음에도 본인이 했습니다. 본인이 MOU를 본인이 그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이제 4건을 했던 한승수 총리 국무총리실의 책임이었다라고 책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지금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오늘 전체 회의 열어서 기관 보고 이렇게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등을 의결을 할 예정인데 지금 좀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제 1월 26일부터 예비조사 시기에는 저희가 자원 3사를 직접 현장 방문해서 네. 또 저희 뭐 회계사 전문가들과 함께 그 여러 가지 현안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아직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래로는, 그, 당시에 자원 3사의 전직 사장이라든지 또 실무 책임자 이런 분들까지 증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기관 보고를 하고 부처 보고하고 그다음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소위 5인방에 대한 증인 요청을 했더니 뭐 그냥 아주 강력하게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좋다. 일단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관 보고를 필요한 증인만으로 제가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요한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전직 사장과 실무 책임자들로 한정을 해서 좀 증인을 채택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관례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현재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하고 본회의가 끝나면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일체 전직 사장을 비롯해서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현재 증인이 제일 증인 출석이 제일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 새누리당은 증인의 범위를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그러니까 지금 현직 임원에 대해서 사장과 임원만 할 수 부르자. 있다는 거죠. 네, 라는 입장이고. 아니 저희가 그 현직만 데리고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모릅니다. 사안입니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그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또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전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법에 국정조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게 증인 채택은요. 또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어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 보고에는 증인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를 할 때도 기관 보고를 하는 경우에 항상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만은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하는지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관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법상 원칙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때 주어진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할 수 있거든요. 그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또 관례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할 때 기관 보고 하는데 다 필요하면 증인들을 불러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행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 할 때도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이 다른 경찰서로 갔지만 당시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불러서 증인 채택해서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처럼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전현직 관련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막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 자원외교 국조가 공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으로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간에 참 이게 좀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국정조사에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얻고 책임질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웬만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기관 보고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는 이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어 간다면 저희들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대 결심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아직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이런 상태로 계속 끌려가지만은 않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 단순하게 그거는 뭐 저희 국조특위만이 아니라 저희 당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위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굉장히 센 강도 높은 어떤 중대 결심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당시 장관이었던 지경부 장관이었던 현직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등등이 반드시 나와야 이게 내실 있는 청문회 그리고 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출석할 가능성
지금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네. 이분들이 나와야 사실 이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자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실 언론으로부터도 많이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국정조사 시작이라도 하고 또 기관 보고를 받아서 이 실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라도 좀 알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5인방 네. 이런 사람들까지 증인을 좀 불러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 보고에 필요한 증인들만 하자 했는데 지금 우선은 뭐 이명박 대통령 고사하고 기관 보고하는데 전직 사장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게 아예 그냥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어떤 바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3시에 하게 되니까 네. 그 결과를 저도 지금 뭐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이 공세적으로 좀 자원외교와 관련됐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선이 대척점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그게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그 막고 있다면 중대 결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좀 회의적이고 또 적당히 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증인 출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간에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노할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 그 기관 보고에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파행으로 간다면 네. 저희가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당에서는 이것은 사실 입법부의 어떤 국회에 여야 간에 합의한 이런 합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어떤 국정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저는 그것은 입법부로서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건 당 차원에서 대응을 강력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 국민들이 매우 분노할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이 있고 그 사실들을 국조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 처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이 어떤 것인지 좀 대강 설명을 좀 해주실 수는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사태가 네. 악화된 데는 박근혜 정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좀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나. 전 정부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네.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네.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이 자원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지금 현직 장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있는 한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해서, 네. 뭔가 진실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윤상직 장관이 지난번에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자료를 보면서, 네. 이거는 아예 자원 개발이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문제점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윤상직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계속해서 지금 분석해 왔고요.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회수율. 네. 이것은 그래서 회수율, 지금은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기다려보면 우리가 26조를 벌 거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입니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다시, 지금 회계사나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당신네들 주장이 뭐가 틀렸는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제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듣는 것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회수율이라는 게 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이제 좀 약간 산업부 이쪽의 분위기가 네. 좀 우리가 그 개념을 정식으로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또 꼬리를 좀 내리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저희들이 그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오히려 자원 외교와 관련된 진실 공방이 더욱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을까라는 점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 외교 국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회고록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제 원래 전직 대통령까지 한 분이 네. 국민들로부터 잊혀져서 좀 관심을 끌고 싶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왜 이 시기에 그렇게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지금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라든지 또 세종시 문제라든지 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안들. 이 정치권에 그냥 무슨 대형 폭탄을 몇 개 던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이 국정조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증인으로 지금 출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국정조사를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네.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의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원 개발은 다른 사안과 달리 구체적으로 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내가 국회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어 차원에서 미리 자서전을 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의 추측일 뿐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자원외교 관련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나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 그 위기의식에 대한 방어의 발로로 이번에 회고록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부에서도 뭐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뭐 말리는 분도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반성문을 쓰셔야 될 분이 자서전을 써서 내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이른바 그 자원외교 5인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증인 요청이 증인 채택이 과연 오늘 오후에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는 국민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좀 제대로 된 대안을 세워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